자, 뭐라 해야 되지? 물감장수님이 참 재밌는 주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발행과 회수를 조절할 수 있어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XIP를 살펴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 법정화폐들은 통화 정책을 짤 때 시중에 풀리는 물량, 그 서플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뭐 금리라던가 또는 뭐 지급준비제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출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총 나간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중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건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절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흐르는 돈의 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조절을 합니다. 빠르게, 더 느리게 조절을 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지급준비제도 이런 것들을 좀 활용했는데 최근에는 약간 금리만을 쓴다고 해요. 세계적인 추세가 금리만으로 이걸 조절하려고 노력한다는데,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XIP 관련된 건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리프사가 이 XIP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뭐 그런 글로벌 세르먼트로 자리 잡게 되면 아무래도 XIP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벨로시티나 또는 통화량, 이 돈이 흐르는 속도라던가 유통되는 서플라이라던가 이런 거는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리프사가 정확히 어떤 개념을 갖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생각인지는 공개된 바가 없어서 잘은 모릅니다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그 디렉터 보드 중에 어제도 얘기했던 수잔 에스이라고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예, 그 사람이 자기 제자랑 같이 논문 형태로 페이퍼를 쓴 게 있어요. 거기에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목이 뭐더라? 일단은 프레임워크이고, 크립토 커런시 프레임워크이고, 레귤레이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아니고, 밸류 이것만 쳐도 나오려나요? 빠밤. 이건가? 이거 아니죠? 가치평가인데?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제목 뭐지? 이건가? 예, 그 수잔 에스이랑 이거다. 이건데 CKJ가 한 거고, 잠깐만요. 이 밸류에이션 프레임워크 제목을 찾은 것 같아요. 이거고, 크립토 커런시가 아니라 크립토 에셋이라고 했나 보네요. 요거다. 이 펀더멘탈 요거죠. 찾았어요. 이게 수자네스랑 이 보시는 이 미트닉이라는 사람 학생이랑 같이 한 거거든요. 여기에 그 아까 말한 그 언급이 나와요. 이게 2018년 6월에 만든 화이트 페이퍼인데, 보신 것처럼 수잔 에스 리프사 보드 멤버죠. 여기 학생 같이 MBA 하고 있는, 같이 여기서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보이시죠? 이 XIP의 그 가치 평가하는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XIP의 적정 가치에 대해 달러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XIP 이제 뭐 리프사 관련돼서 수자네스나 이 학생 같이 평가를 했는데, 이들은 XIP의 현재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 이걸 설명드릴 때 이 논문을 제가 인용을 했었죠. 근데 이 안에 내용에 디테일한 걸로 아까 그 물감장수님이 얘기한 거, 통화라면은 사실 이 조절이 가능해내거든요. 보시면은 이 모네터리 베이스, 이런 거, 벨로시티 오브 머니, 돈이 이게 통화량 흐름, 이런 것들 나옵니다. 피리어드당 트랜지션 볼륨, 얼마큼 이 회전되는지 이런 것들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저장 가치, 저장 수요, 이거 보시면은 트랜잭션 디맨드, 이 트랜잭션 도는 데 있어서 수요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통화 관련돼서 양을 조절하는 거는 여기에서 산수식을 만들어 갖고 XRP에 실제로 이거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건데, 과감하게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차라리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XRP 가격을 얘기하는 웬만한 논의는 참 즐겁기는 한데, 이 XRP 가격 얘기할 때 두 가지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피해야 될 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발전적인 논의는 정말 좋은데 피해야 될 두 가지. 그냥 차트 선 긋고 XRP 얼마 간다, 몇 월 며칠 얼마 간다, 몇 월 며칠 얼마 간다, 이거 그냥 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이거는 무당입니다. 무당이라서 안 보시는 게 나아요. 만약에 본인이 무당을 믿으시면 보셔도 돼요. 그냥 선 이렇게 찍찍 긋고서는 자 2020년 1월 XRP 뭐 10만원, 저도 이뤄지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선을 이렇게 긋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날 10만원이 된다는 건지 설명도 없이 그냥 이것만 적혀 있는데, 이런 건 봐도 도움이 안 돼요. 이번 또 뭐 있냐면은, 예를 들면 1000억 개잖아요 총 발행량이. 물론 에스크로 묶여있는 게 많이 남아서 이제 실제 서플라이는 1000억 개가 아니지만, 근데 이제 뭐 그런 계산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계산, 지금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게 430억 개 정도는 됐겠네요. 대략 반올림하면 430억 개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각이 오늘날 기준으로는 한 10,000개도 안 될 거거든요. 10,000개 넘었으려나? 어쨌든 많지는 않아요. 그냥 10,000개라고 가정합시다. 하루에 소각이 10,000개예요. 그러면은 막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막 근거는 없어. 앞으로 XRP가 더 많이 쓰일 거라 하루에 10만 개씩 소각이 될 거야. 그러니까 1년에 소각되는 거는 곱하기 365. 자, 계산합니다. 365. 그럼 1년에 소각되는 게 365에 10 곱하고 그 다음 만개 단위죠. 그러면은 50만, 100만, 1000만, 1년에 3650만 개씩 소각이 돼요. 그럼 3년이면 1억 개거든요. 1억 개면 1000분의 1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요거를 막 이제 줄이는 거죠. 공급량을 줄여서 이런 요소에 의해서 떡상도 하고, 그러니까 나누기를 뭐 해요. 하루에 막 XRP가 잡아먹을 브릿지 볼륨이 뭐 한 10,0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0조다. 10,000억 달러가 10조는 아니죠. 1조죠. 그냥 10조 달러라고 합시다. 10조 달러다. 그래서 이거를 대놓고 그냥 나눠요. 그냥 10조 달러 나누기 430억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개수당 가격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렇게 수요와 공급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보통 이 두 가지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만 잡아먹는 그런 얘기들이니까 그런 거는 피하시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지금 보시는 이런 거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살이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저런 계산은 수요와 공급 계산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시는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 계산이거든요.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그리고 리프사 이 디렉터 보드로 있는 수잔 에씨, 이 학생과 같이 쓴 논문에 따르면은 적정 가격을, 그러니까 현재 이제 달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적정 가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참고로 BTC도 계산해요. 비트코인도. 자,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게 컨클루전. 여기에 따로 수치를 안 적었네? 이 자식들이. 여기 적었다. 여기 적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근본적인 가치예요. 오늘날의 근본적인 가치는 XRP 같은 경우는 1.5달러에서 8.23달러가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 투데이라고 돼 있죠. 투데이. 근본적인 가치의 적정 가치는 이 사람들 계산 따르면 1.5에서 8.23달러.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에는 그거를 뺐어요.
스페큘레이션, 그러니까 투기꾼들에 의한 투기 자금 그런 거는 배제를 시킨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들어온다면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 뭐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 딱 보고 우와 오늘날의 XRP 적정가치 최대 8달러네? 야 게임 끝났어. 야 스탠포드 대학원 교수가 이렇다는데 누가 여기에 항변할 거야? 항변하지 마. 이게 맞아. 야 스탠포드 대학원 교수보다 뛰어난 사람 아니면 다 입 싹 다물어. 이거는 좀 지나치세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스탠포드 대학원에 이제 교수로 재직하시는 분이 우리보다 아는 것도 많고 뛰어난 거는 사실이지만 저 사람이라고 무조건 맞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시면 약간 과하신 거고, 이제 아무래도 뛰어난 이 분야의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계산을 했구나. 뭐 이렇게 전문가가 보는 근본적인 가치는 이 정도구나. 이 정도로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막 맹신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전 데이비드 슈왈츠의 120불도 특별히 산수식 없이 그런 본인의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전적으로 신뢰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틀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자, 어서 오십시오. 워라 반갑습니다. 감옥 갔다고요? 가자님 오랜만에 뵀는데 보자마자 감옥 얘기를 하시네. 감옥 가요? 맞아요. 장준영님 얘기하시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가격 예측은 정말 못해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논문도 수요와 공급 계산을 그러니까 보시면은 막 대충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산수식을 도출할 때 보시면은 시장의 데이터들을 가져다 씁니다. 여기 보시죠. 시장 데이터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시장 전체 사이즈 보이시죠? 커런트 마켓 사이즈 2018년 기준으로 이 포린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외환시장 트레이딩, 그리고 코퍼리 페이먼트, 기업의 페이먼트 사이즈, 리테일 레미턴스, 소액 레미턴스 이 시장들 이런 것들을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사이즈 이제 하고 성장률까지도 가미를 시키고요. 그러면은 2030년에 예상되는 그 시장 사이즈 그리고 예상되는 XRP 어덥션 얼마나 적용됐지 이런 것들을 다 산정을 해서 그 모델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오늘날 가치 기준으로 이 가치, 근본적인 가치는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2020년에 얼마가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논문은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DK님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짧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헤어질 시간 그거죠. 근본적인 가치는 뭐라고 표현해야지 좀 와닿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뭐라고 하지? 그 부동산도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솔직히 그거잖아요. 어떤 암호화폐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펌핑이 돼서 내가 팔 수 있을까? 그 관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예를 들면요, 오늘날 소식을 봐도 그렇죠. 예를 들면 G20 그 재무장관급 회의 때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런 트래블 룰만 지켜주면은 어제 설명드렸죠. 트래블 룰이 뭔지 그런 것들만 지켜주면은 금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표준화된 그런 안을 갖고 이제 FATF가 그 안을 만들 거고요. 그 안을 우리 회원국들은 준수해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악용되지 않게 각 국가들이 그 스탠다드를 따를 것이다. 그런 서약들 공동성명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암호화폐가 왜 각 정부기관들이 멀리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자금 세탁이라던가 테러 자금 조달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잘 쓰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고 오히려 약간 멀리하고 있고 견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정비를 통해서 규제 안에 들어오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일반인조차도 원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소식이 뜬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됩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안 되죠. 오로지 뭐에 움직이죠? 투기적인 그런 요소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금력 많은 세력들이 비트코인 보세요. 비트코인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그냥 가만히 막 거래량 비등비등 있다가 갑자기 한 번에 막 5분 안에 막 10K 정도 물량을 막 몇만 개를 쏟아냅니다. 몇만 개를 이제 가격 하락 쪽으로 쏟아내갖고 막 떨구잖아요, 한꺼번에. 그게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죠. 그냥 투기꾼들이 떨구기 위해서 그렇게 떨궜을 때 그냥 슉슉 내려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좋은 소식들은 그냥 먹혀버립니다. 그게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이죠. 이런 가운데 펀더멘탈한 그런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투기적인 요소를 빼고 실제로 이 암호화폐가 실제로 쓰였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에 왜 이렇게 말이 꼬여 지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기적인 거 빼고, 그러니까 투기적인 사람들이 이게 얼마큼 갈까? 나는 비싸게 팔면 장땡이야. 이런 관점 말고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 쓰이고 유스케이스에 쓰였을 때 그런 거의 관점에서 얼마나만큼의 가치를 지니는지 그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은 도박판이에요. 그냥 포커판입니다. 포커판. 그럼요. 규제가 정해지면은 필요없는 코인들은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다. 두 가지 다일 것 같아요. SJ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기치는 암호화폐는 당연히 정부의 견제를 받아서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ICO 같은 건 신나게 하고 팔아먹었는데 뭔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거는 가치가 없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떠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그런 순간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죠? 백서도 보복 많아요. 얼마나 사기가 많은데요. 에이다요? 심재현님, 에이다 질문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재현님이 질문하신 에이다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주셨는데 모릅니다. 에이다 화이트 페이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웃기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인생이 도박판 같기도 하죠. 하지만은 다들 도박판이 아니게 만들려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는 있죠. 약간 인생 자체를 도박판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 아닌 부분들도 확실히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좀 약간 굉장히 불합리하고 운빨로 돌아가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도박판 같지 않은 현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세상을 잘못 꾸려나가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아이들이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되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세상을 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언제는 되게 무력감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은 없으니까. 안타깝죠.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매일 들리는 소식은 잔인한 살인사건 소식뿐이 없고 요즘에 진짜 잔인한 살인사건 너무 많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후세대들 살아갈 때 정말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갈수록 좀 삭막해지고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서대전역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윤리진님 얘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게요. 그 질문은 펀더멘탈한 밸류에이션 평가를 했을 때 최대 8달러라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한다든 세력이 펌핑시켜서 1만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17년 12월 펌핑시키는 거면 불가능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리플사의 성공을 바랄 필요 없이 세력들이 펌핑해주면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 주셨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펌핑하면은 뭐 4,000원도 보냈는데 8,000원이라고 못 보내겠어요 세력들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앞부분의 전제에 대해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1.5 정도였죠? 1.56달러에서 8달러대로 지금 펀더멘탈한 그런 가치 평가를 한 거는 그러니까 안 닫았죠 아직? 이거를 다시 볼게요. 자, 최대치는 아까는 그건 평균치예요. 최대치는 요겁니다. 여기 써있죠. High Estimate. 최대치로 추정했을 때는 요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투데이예요. 투데이 기준이에요. 아까 컬러전 봤지만은 투데이 기준이에요. 오늘날 XRP를 최대의 가치로 본인들이 평가했을 때, 이 모델로 평가했을 때는 거의 33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 평가에 기반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위에 이 데이터 셋이에요. 데이터 셋에서 아까 보신 거 있죠? 요 부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기업들이 수출입에 쓰는 그 페이먼트가 규모가 크다고 했죠. 수출입 관련된 거. 그리고 포린 익스체인지, 이 외환 시장이 규모가 크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개, 가장 큰 거 두 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리테일 레미턴스 가장 작은 거라고 했죠. 실제로도 여러분 보세요. 이 포린 익스체인지 외환 시장이 5트릴리온이죠. 2018년 기준으로. 그리고 이 코퍼릿 기업들 페이먼트가 85빌리언이고 그리고 리테일 레미턴스는 가장 작은 코딱지만한 1.5빌리언입니다. 이 세 개로 나누고 최대치 측정했을 때 데이터셋은 이거예요. 이 포린 익스체인지의 XRP가 3%, 이 전체의 외환시장 3%만 먹고 그리고 코퍼릿 페이먼트에서 40% 먹고 절반 좀 안되게 먹고 그리고 리테일 레미턴스, 오늘날 집중하고 있는 게 이거죠. 여러가지 규제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 없죠. 기업 관련된 수출입 대금 처리하는 거는 XRP가 쓰일 수 없습니다. 은행들이 써주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이 써줘야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 3% 가장 큰 외환시장도.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지금 퍼센테이지로 이 정도 먹었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륨으로 따졌을 때 이 정도 볼륨이거든요. 토탈 볼륨이 556빌리언이에요. XRP 브릿지 볼륨이. 하루당 볼륨. 이게 최대치로 성공했을 때 오늘날 기준 달러로 환산하면은 아까 보시는 거예요. 요 계산 어디 갔어? 33달러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0년에는 오늘날 달러와 평가가 다르겠죠. 좀 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이 금액보다는 클 거예요.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이 되면 더 커질 거고 아마도.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해야 돼요. 오늘날 달러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33달러 XRP가 성공했을 때, 그리고 최저로 성공했을 때 6달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서 평균을 냈을 때가 레인지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8달러대 8xx라고 적을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최대치를 따지자면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 모델 계산에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크게 욕심 안 냈어요. 성공한 케이스라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이 데이터셋을 잘 보셔야 돼요. 성공한 가정이에요. 최대로 성공했을 때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은 3%밖에 못 먹었어요. 이 가정 자체가. 그리고 기업들 수출입 대금 처리하는 건 40%. 그리고 성공을 적게 했을 때, 로우 레벨일 때 외환시장 1%, 기업은 15%, 리테일 레미턴스는 35%.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빠밤빰.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진동구님 질문사항 같이 볼까요?
자, 규제가 정해지면 각 나라는 언제 적용하는지요? 질문 주셨는데요. 진동구님이 저 좀 알려주실래요? 예, 농담으로 말하면 그렇고 사실 각 나라가 언제 적용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압박을 받을 거긴 합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미 G20 재무장관급 실무자들 회의 때 공동성명으로 서로 이제 사인을 한 거죠. 협약을 한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발표에는 FATF의 파이널 어덥션이 6월 중순에 회의 때 나올 건데 그거를 따르겠다라고 합의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야 된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FATF 회원국들이 이 FATF의 스탠다드를 따를 의무가 있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공동성명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따라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스탠다드가 나온다는 얘기는 각국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같습니다. 이 스탠다드를 준수를 해야 되죠. 근데 준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국제법도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 돌아갈 때는 국내법으로 그 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통과를 시켜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갭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진동구님이 질문 주신 거, 이 스탠다드가 나오면은 그걸 들고 와서 국내에 맞게 국내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통과를 시키고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일이 발생하기까지의 갭이 생길 겁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각 국가마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국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국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본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추이를 지켜봐야지 얼마 정도 걸릴지 알 수 있겠죠.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회원국들, FATF 회원국들은 이 스탠다드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막 느긋하게 야 우리나라는 그냥 5년 뒤에 한번 해볼까? 막 이러면서 느긋하게 가지는 못할 거라는 사실인 거죠. 어느 정도 압박을 받을 거라는 그 사실,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공동묘지. 아니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 국회의원들이 또 막 지금 상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싸움 한다고 할 일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진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누구죠? 우리 허씨 대선 후보 있잖아요. 허씨 대선 후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허씨성을 가진 대선 후보, 예전에 그분 공중부양 하시는 그분이 대선 공약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들을 싹 잡아다가 깜빵에 넣겠다. 이 공약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허씨 대선 후보를 뽑아줘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런 생각도 장난으로 들긴 하는데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본인들 할 일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한 달에 월급도 1,000만 원 넘게 받는데 제발 일 좀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정말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네. 월급이 1,000만 원 넘는데 일은 안 하고 이작자들이 진짜 이씨. 허경영 얘기하다가 핀잔만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허경영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방금 말씀드린 공약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 그 공약 보고 저 공약은 실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